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삼성에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가운데 삼성이 군산에 투자할지 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냉방시설 없는 찜통터미널의 일부가 개선됐습니다. 장수와 완주군 등이 냉방기를 설치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코란을 전주 한지로 만들어 한지의 우수성이 이슬람 세계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29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GM 군산 공장과 조선소 폐쇄로 침체를 겪는 군산은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재계가 정보 정책에 화답하며 이딴 투자 약속을 내놓고 있어 군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삼성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삼성그룹 사장단과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 대표 주자로서의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방문에 때 맞춰 올 초 SK가 80조 원, 현대차 23조 원 등 대기업별로 거액의 투자 약속을 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 관심은 재계 1위인 삼성의 투자 계획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삼성이 군산이나 전북 지역에 투자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이후 삼성이 군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재계 안팎의 추정이 흘러나오면서 전라북도와 군산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삼성은 투자 계획이나 구체적인 대상은 전혀 발표하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주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역 일자리 사업도 사업성을 판단해 나설 것이라며 군산 투자 가능성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도 전기 상용차 글로벌 전진 기지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삼성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서로 윈윈하는. 삼성은 이달 안에 신성장 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방안 등을 담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시군 버스터미널에 냉방기가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전주 MBC 보도 이후 자치단체들이 에어컨 설치에 나서 이용객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이동형 에어컨이 시원한 냉기를 내뿜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폭염에 땀을 흘려야 했던 이용객들은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립니다. 장수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은 냉방시설이라고는 낡은 선풍기 몇 대가 고작이었지만 전주 MBC 보도 이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좋죠. 시원하지. 막 그러면 후끈후끈 앉았던 못이야. 저 갖다 놔서 새 군수님이 갖다 놨다네요. 인근 장기의 버스터미널에도 장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형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에어컨이 놓인 뒤로는 버스 이용객뿐 아니라 관내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날 쉬고 이제 바람 쐬고 이제 쉬갖고 있다가 이제 차 시간 되면 가고 그러지. 찜통터미널 보도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곳은 장수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완주 고산터미널에는 임시로 대형 팬 선풍기가 설치됐고 군산 버스터미널에는 이번 주 중에 냉방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지원일 뿐 버스터미널을 소유한 민간 사업자들의 노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째 달라지지 않는 찜통터미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연일 35도를 넘는 무더위로 현재까지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가 150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어 닭 100만 마리 등 지금까지 도내에서 모두 110만 마리의 가축이 무더위로 폐사했습니다. 29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은 순창 36.7도, 무주 36.2도, 남원 36.1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넘어섰고 자외선과 오존도 강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온열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천년을 간다는 한지의 보존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재 복원에 한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한지로 만들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성하게 여기는 코란. 아랍어로 쓰인 이 경전이 전주 한지에 인쇄됐습니다. 전직 외교관이었던 임병용 씨가 터키 정부를 설득해 올해 6월 한지를 사용한 91권의 코란이 터키에서 출간됐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재료로 경전을 만든다는 사실에 터키 정부가 전액을 지원한 겁니다. 문화의 최정점이 있는 꾸란을 출판한다면, 그래서 한지 꾸란이 나온다면 한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어떤 문화적 교류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경전에 쓰인 한지는 전주의 한 업체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경전 특성상 한정된 두께의 많은 내용을 인쇄해야 하다 보니 얇으면서도 양면 인쇄가 가능한 특별한 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한지 15,000m를 지난해 터키로 보내 터키 정부가 인쇄와 제본을 직접 해 책을 완성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재 복원에 이미 한지가 사용됐고 바티칸 교황청이 소장한 고종 황제의 편지가 한지로 복본되는 등 한지 우수성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존성이 뛰어나고요. 질기고 만드는 방법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탁월한 종이이기 때문에 한지로 만들어진 코란은 주한 터키 대사관을 통해 각 이슬람 국가에 배포될 예정이어서 대량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다음 주말 개막합니다. 전북 선수들도 금빛 메달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이들의 면면을 박찬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전북 선수단은 총 52명입니다. 우선 펜싱의 간판 스타인 김지현이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지현은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에 머물러 이번에 소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무조건 결승 간다고 생각하고 개인 1등, 단체 1등을 노리고. 수영, 배영 50m에 출전하는 전주시청의 강지석도 금빛 메달에 도전합니다. 강지석은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워 유력한 메달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 지금 공식 기록이 아시아 선수들 중에 제가 2위거든요. 좀 더 줄여서 1등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해요. 배드민턴 남자 단체전에 출전하는 서승재와 김재환, 역도 여자 75kg의 문민희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축구에서는 전북현대의 송범근, 김민재, 장윤호가 뛰고 농구는 KCC의 이정영과 전주 남중 출신의 KT 양홍석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오는 18일 개막합니다. 국가대표팀은 출국을 앞두고 오늘 서울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 선수단의 개폐식 공동 입장으로 여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아시안게임에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에서 미국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와 주한 미국 대사관은 어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미국 문화 주간을 선포하고 오는 10일까지 전주에서 힙합 공연과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미국 문화를 소개합니다. 전주시는 2016년 프랑스, 지난해 영국 등 매년 세계 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계기로 추진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도내 실향민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차 이산가족 상봉 명단 93명에는 전북 거주자가 없지만 북한 측에서 요청한 2차 명단 88명에 전북 출신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상봉은 이달 2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사흘간 열립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내 정치 지형 변화가 도내로도 빠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인이 당 대표에까지 선출되면서 전북 정치 복원의 기대도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당 대표로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68%가 넘는 지지율로 정읍고창 지역구의 유성엽 의원과 치열한 승부가 될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을 무색해 한 결과였습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경륜과 안정을 택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10년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이후 8년 만에 당 대표직에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크게 위축됐던 전북 정치복원의 계기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있는 것이 전북의 이익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강해지는 것이 전북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수 기준으로 사실상 도내 여당인 평화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여론조사 투표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당제 구도가 예상되는 차기 총선에서는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총선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당대표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당 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이 뽑혔습니다. 원외 위원장과 현역 간의 대결로 주목받았는데 역시 향후 총선까지 감안해 힘있는 현역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위원장으로서 이런 그 지역에서 바라는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정치 일정이 속도를 내면서 전라북도 정치구도 전반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유승희 의원은 어제 전북을 방문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전북 연고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생명밸리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전북 발전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선의 경륜과 24년 민주당 지킴이, 여성 대표성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유종근 전 지사의 동생인 유종성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의 배우자입니다. 정교조가 법의 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는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정교조 법의 노조 통보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의 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노후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남원 광활루원 경회 상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남원시는 상가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 광활루원 서문 쪽에 위치한 경회 상가가 새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콘크리트와 기와로 지어진 경회 상가는 땜질식 보수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기와 교체, 통행로 등이 정비됐습니다. 상가에서는 남원 목기 등 각종 수공예품과 특산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광활루원 경회상가의 다양한 전시 판매 체험장을 통해서 주변 원도심권, 골목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인기 피서지로 야외 수영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개장한 소룡동 야외 수영장은 지금까지 3만여 유료 입장객이 방문했으며 개인 텐트와 그늘막 설치가 허용되고 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달 26일까지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은 워터슬라이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3,000원에서 5,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완주군이 예술의 인문을 담다를 주제로 하반기 인문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완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 아카데미는 팝 칼럼니스트 임진모 씨 등을 초청해 서양 미술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장수 지난 무주 3개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가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수군에서 열렸습니다. 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세 개 지역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친목을 다지고 지역 간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화요 예술 무대를 진행합니다. 각 지역별 판화 미술의 기법과 특성을 감상할 수 있는 판화 교류전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갤러리 모던 앤 모던이 오늘부터 21일까지 남사 유은철 문인화전을 전시합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남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란 주제로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이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창작극 순정의 블루스를 무대에 올립니다. 캠핑 축제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1주년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의 꿈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7개 분야 154개 과목을 개설하고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김제 금산사는 오는 11일부터 1박 2일간 특별 템플스테이 내비도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무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12일까지 반디랜드에서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8월 7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29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종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동부 산간 지역에는 5에서 50mm가량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5도, 임실 34도, 동북권은 무주 33도, 남원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권은 군산 33도, 고창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